담배 연기 속에는 카드뮴이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이 카드뮴은 흡연자의 몸속에 들어가면 최소한 35년 동안이나 잔류한다. 흡연자가 비타민C를 먹으면 카드뮴은 비타민C와 결합 발암 능력이 100배나 강해진다. 남들에게는 노화를 막아주는 보약인 비타민C. 흡연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약이 된다는 호주 시드니대 연구 결과 다 맞나요? 정확한 연구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종합 비타민 영양제 애호가 라서연. 중앙일보에서 출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연 남성들의 경우 항산화제를 보충하더라도 암 억제 효과가 제대로 유도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핀란드 국립공중보건과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미국의 약해지더 제2 오브 더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자막 7월 23일자에 게재됐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형의 암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이 동반될 경우 항산화제의 암 억제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암 발병을 촉발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연구는 지난 1985년부터 1993년에 걸쳐 29,000명의 남성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 자료를 분석했다. 당시 연구에서는 비타민 E인 알파-토코페롤과 베타카로틴을 약 5년에서 8년 동안 흡연 남성들에게 매일 복용시킨 후 그 결과를 조사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타카로틴을 복용하면 폐암 발병률이 약 17% 증가, 이로 인한 사망도 8%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약 34%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유도됐다. 연구진은 1993년까지 항산화제 복용을 마친 후 8년에 걸쳐 실험 참가자들의 상태가 어떤가를 추적 조사하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는 항산화제의 복용을 중단하면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함께 사라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폐암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항산화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전립선암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산화제를 계속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의견은 흡연자들의 경우 항산화제의 복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폐암 위험을 높이는 베타카로틴을 흡연자들이 복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리고 전립선암에 대한 비타민 E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참고로 지난 6월에는 의학 전문학술지 란셋 6월 14일자를 통해 베타카로틴이 심혈관계 질환자들의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비타민을 끊어야 하냐는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추가합니다. 제가 다른 비슷한 질문에 같은 답변한 적이 있는 관계로 그 제 답변글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이들 연구의 목적과 주제는 비타민이 해롭다가 아니라 흡연이 비타민 소모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비타민의 순기능까지 파괴시킨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흡연자가 비타민C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비타민의 소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식품으로만 요구되는 비타민을 섭취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비타민 섭취를 현저히 떨어뜨리게 되면 암이 발병하기 이전에 각종 비타민 결핍성 대사장애에 걸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끊는다고 하더라도 비타민은 의약품으로만이 아닌 일상의 대부분의 식품에 포함되므로 비타민을 끊고자 하심은 밥을 끊고 단식을 하시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카드뮴 축적이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 섭취를 중단하는 것은 생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연이 생리독성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권장되겠지요. 간접 흡연자도 비타민이 해를 끼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들어와서 추가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인용한 논문의 본질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타민이 해롭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흡연이 해롭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흡연자에게 비타민 복용을 중단하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모든 의약품은 해당 의약품의 유해성과 유익성을 비교 대조해서 유익성이 유해성을 상회할 때 투여하도록 되어 있고, 비타민은 그 이름 자체가 우리말로 생체 필수 물질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투여 여부를 판정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타민은 섭취되어야만 합니다. 흡연자도 간접 흡연자도 비타민은 섭취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익합니다. 간접 흡연은 전체 가스의 총량을 비교했을 경우 흡연자의 1칠에 해당하는 가스를 흡입하게 되며, 필터를 통과하지 않은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유해물질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때문에 흡연자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유해작용은 동일하게 간접 흡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간접 흡연자도 비타민이 해를 끼칠 수 있느냐고 하시면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정답은 간접 흡연자도 담배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지요. 비타민C가 항산화제에 포함되느냐는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추가합니다. 네, 포함됩니다. 체내 대사의 결과로 산소 라디칼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DNA를 비롯한 여러 세포 내 구성물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발안의 기전과 노화의 기전도 결국 이 산소 라디칼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라 함은 바로 이 같은 세포 내 산화작용을 억제시키거나 그로 인한 파괴를 빨리 수복시켜주는 물질들을 통칭하며, 비타민은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직장인의 로망. 꿈같은 휴가 시즌 동안 인터넷은 안녕이랍니다. 더 이상의 문제 제기에 답을 못 드리게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많은 애연가분들이 제 전문성을 논하시는 쪽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약학 석사이면제 여러분들도 아실만한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